물세례를 맞고도 당당하게 맞선 여자, 채화영. 그리고 그 순간 강준호가 걸어간 방향은 한영자가 아닌 채화영 쪽이었어요. 자, 오늘 회차 진짜 장난 아니었죠? 저 이 장면 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거든요. 드라마가 지금까지 쌓아온 감정의 층위를 한 방에 뒤집는 장면이었는데 오늘 그 부분부터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뜯어볼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세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중간중간에 다 숨어 있어요. 오늘 회차 첫 번째 핵심 장면은 단연 채화영과 한영자의 정면 충돌이에요. 한영자가 채화영에게 물세례를 날리잖아요. 보통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피해를 당한 쪽이 당황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자리를 피하는 게 일반적인 전개거든요. 그런데 채화영은 달랐어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넘기면서 오히려 더 차갑고 단단한 눈빛으로 응수하는 거예요. 말투도 그랬어요. 흥분하거나 떨지 않았고 아주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기가 할 말을 다 했거든요. 그 뉘앙스가 뭐냐면요. 대략 이런 거예요. 맞아요. 내가 당신 남편을 좋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알면서 뛰어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을 가졌다는 게 내 잘못인가요? 당신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던 내가 피해자 아닌가요? 이런 논리로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채화영이라는 캐릭터의 핵심이 보여요. 이 사람은 절대 자기가 약자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더욱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시청자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 진짜 어떤 사람이지? 하는 긴장감도 불러일으키거든요. 채화영이 단순히 피해자냐 가해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는 상황에 따라 자기 역할을 전략적으로 전환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영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영자는 이 자리에서 자기 분노를 쏟아냈는데 생각해보면 그 분노의 진짜 타깃이 채화영만이어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여성에게 접근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채화영이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찌른 거거든요. 당신도 자식 키우는 엄마잖아요. 내 마음을 이해해야 하지 않아요? 라는 말의 뉘앙스로요. 이 장면이 무서운 건 채화영이 완전히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꽤 타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 상황에서, 이 타이밍에, 이 방식으로 말한다는 게 이 사람이 그냥 감정에 솔직한 사람인지 아니면 굉장히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인지 아직도 판단이 안 돼요. 그게 채화영이라는 캐릭터가 매력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진짜 핵심 반전이 등장해요. 바로 강준호의 움직임이에요. 강준호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로 나타나는 순간까지는 예측 가능한 전개였어요. 아, 이제 아들이 나타나서 한영자 편 들겠구나 싶었는데 강준호가 걸어간 방향이 한영자가 아니라 채화영 쪽이었잖아요. 이 한 장면으로 시청자들이 강준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강준호는 지금 누구 편이에요? 이 사람이 채화영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채화영을 향한 감정이 아직도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현장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을 먼저 챙긴 건지 판단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시청자 분노 유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강준호가 지금 어느 쪽에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영자한테도 채화영한테도요. 이 캐릭터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회차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두 번째 핵심 장면은 마서린이에요. 이번 회차에서 마서린이 드디어 폭주 모드로 진입했는데 저는 이 장면이 오늘 회차 전체를 통틀어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마서린이 강준호와 오장미가 밀담을 나누는 사진을 들고 마대창 회장한테 쳐들어가잖아요. 보통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정의로운 폭로 혹은 복수의 서막 느낌을 주는데 마서린의 경우엔 달랐어요.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이건 순수한 파괴 충동이에요. 마서린이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하는 말의 뉘앙스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어요. 하나는 오장미가 우리 가문을 배신했다는 분노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걸 들고 가야만 할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줄 것이라는 절박함이에요. 이 두 감정이 폭발적으로 뒤섞이면서 마서린은 거의 애원에 가까운 방식으로 폭로를 시도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마대창 회장의 반응이에요. 마대창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마서린이 스패너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회장은 마서린이 그 스패너를 어디 숨겼는지까지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정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대창이라는 인물이 마서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가문 안에서 마서린의 위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마대창이 서류 봉투를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의 뉘앙스가 이래요. 너는 내 손녀도 아니고 너는 지금 나한테 이용 가능한 도구를 갖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그 도구도 이미 내 손 안에 있어. 이 한 장면이 마서린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줘요. 마서린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왔던 거예요. 오장미가 가문의 적통 후계자로 설정되면 마서린은 완전히 배제되는 거고요. 그 공포가 오늘 회차의 마서린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예요. 그런데 그 공포가 너무 커서 이제는 합리적인 판단을 넘어선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라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장면 보면서 제가 마서린이 무섭다는 생각보다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는 감정이 먼저 올라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마서린이 악인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이 가문의 또 다른 피해자처럼 보이세요? 그리고 오늘 회차에서 마서린이 꺼낸 마지막 카드, 채화영도 공범이라는 폭로.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떠나서 마서린이 왜 채화영을 끌어들였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채화영이 진짜로 마서린의 계획에 동조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마서린이 채화영을 방패막이로 쓰기 위해 이름을 끌어들인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이야기할게요. 오늘 회차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단연 정수키의 기억 회복이에요. 이 장면 처음 보면 드디어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 보면 소름이 쫙 끼치거든요. 이강혁을 보고 창문을 깨뜨릴 뻔했던 정수키. 이 사람이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쓰러지면서 30년 전 빌라에서의 출산 당일을 기억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꺼내는 말의 뉘앙스가 채화영이 아기를 훔쳐간 게 아니라 빼앗아갔다는 것. 그리고 그날 그 빌라에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정보가 오늘 회차 전체의 판도를 바꿔요. 일단 채화영과 관련된 부분부터요. 지금까지 드라마 전반부에서 채화영은 어느 정도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피해자인 캐릭터로 묘사되어 왔어요. 근데 정수키의 기억에 따르면 채화영은 단순히 상황에 휩쓸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훔쳤다가 아니라 빼앗아갔다는 표현의 차이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정수키의 기억이 100% 정확한지는 아직 모르죠. 30년 전 기억이고 정수키는 출산 직후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을 테니까요. 그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어떤 기억이 심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드라마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무게감 있게 넣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진짜 핵심은 제3의 인물이에요. 그날 그 빌라에 정수키와 채화영 외에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강혁과 오장민은 이 증언을 통해 제3의 인물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핵심 열쇠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 사건의 구조는 채화영이 정수키의 아이를 데려갔다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면 이 프레임 전체가 흔들려요. 채화영도 정수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전체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그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 제3의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을 맴도는데 이건 뒤에 가설 구간에서 좀 더 얘기할게요. 정숙의 캐릭터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인물이 오늘 회차에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어요. 지금까지 정숙희는 약간 주변부적인 캐릭터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오늘 기억 회복신 하나로 이 인물이 사건 전체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끌어낸 트리거가 이강혁이었다는 것도 중요해요. 이강혁이 정숙희한테 어떤 존재냐 라는 질문이 이제 드라마의 또 다른 큰 축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엔딩 시퀀스 정말 대단했어요.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짜여 있을 줄은 저도 예상 못했거든요. 강백호와 오장미의 결혼 발표가 공식화되는 날 마서린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요. 혼잣말처럼 내뱉는 말의 뉘앙스가 이래요. 오장미, 너는 절대로 이 가문에서 인정받지 못해.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너도 같이 끌고 가겠어.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을 굳힌 사람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방송 말미 오장미의 가방에서 피 묻은 스패너가 발견되도록 마서린이 함정을 파놓는 거잖아요.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오장미가 제 것이 아니에요라고 외치는 뉘앙스로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뒤에서 채화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서린과 눈을 맞추는 장면. 이 한 컷이 오늘 회차 전체를 뒤덮는 거예요. 두 악녀의 완벽한 합작. 이게 진짜였던 거예요. 채화영이 마서린과 언제 손을 잡았는지 이 둘이 어떤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아직 드라마가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미소한 장면으로 시청자들은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두 사람이 따로 움직이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하고요. 그리고 이게 마서린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채화영과 손을 잡았다는 건 채화영이라는 인물을 신뢰했다는 건데 채화영이 과연 마서린 편인가요? 아니면 채화영은 이 상황에서도 자기 게임을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채화영이 마서린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봐요. 채화영은 오늘 회차 첫 장면에서도 보여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라는 걸. 마서린은 오장미를 무너뜨리고 싶었고 채화영은 그 파괴적인 에너지를 정확하게 자기 목적에 맞게 활용한 거예요. 그렇다면 채화영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오장미를 무너뜨리는 것, 강준호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 아니면 30년 전작이 비밀을 숨기는 것? 오늘 회차에서 가장 많이 얘기된 캐릭터는 채화영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눈이 간 캐릭터는 사실 마서린이에요. 왜냐하면 마서린의 동선이 오늘 회차 전체의 사건을 견인하고 있거든요. 마서린이라는 캐릭터를 좀 분석해 볼게요. 이 인물의 가장 큰 비극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알지만
그걸 얻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마서린이 원하는 건 가문에서의 인정이에요. 그것도 아주 단순하고 근본적인 형태의 인정. 나는 이 가문의 일원이다라는 것. 근데 그 인정을 얻는 방법으로 마서린이 선택한 건 파괴예요. 상대를 무너뜨림으로써 내가 올라서겠다는 전략이에요.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선택인데 마서린이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는 한 번도 인정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노력해서 얻어본 경험이 없으니 빼앗는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악인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공감이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서린의 폭주는 분노에서 시작됐지만 그 분노의 뿌리는 오래된 상처와 박탈감이에요. 반면 채화영은 달라요. 채화영의 분노도 기반이 있고 그 억울함도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은 감정보다 계산이 앞서는 캐릭터예요. 오늘 회차에서 물세례를 맞고도 흔들리지 않은 것, 마서린의 극단적인 에너지를 자기 것으로 활용한 것, 결혼식장 엔딩에서 그 차가운 미소를 지은 것. 이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채화영이 마서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마서린은 지금 폭주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채화영은 언제나 냉정하거든요. 냉정한 사람이 결심을 하면 그게 더 무섭잖아요. 오장미 캐릭터도 오늘 회차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는데요. 결혼식장에서 가방 속 스패너가 발견되는 순간 오장미의 반응이 중요해요. 오장미는 정말로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막지 못한 건지. 오장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 캐릭터의 본색이 드러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남자 리뷰는 매 회차 방영 직후 올라오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긴 내용을 함께 봐주셔서 감사해요. 진짜로요. 오늘 회차에서 드라마가 보여준 갈등 구조를 정리해볼게요. 이게 단순히 악녀 대 선녀 구도가 아니거든요. 첫 번째 갈등 축은 채화영 vs 한영자예요. 이 갈등의 표면은 남편을 둘러싼 여자들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위치를 둘러싼 정당성 싸움이에요. 둘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완전히 틀리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한영자는 남편에게 배신당한 피해자가 맞고 채화영은 유부남인 줄 모르고 사랑에 빠진 피해자가 맞아요. 근데 이 두 피해자 서사가 충돌하면 누가 더 피해자냐는 질문이 남는 거거든요. 드라마는 이 질문에 쉽게 답을 주지 않아요. 그게 이 드라마가 영리한 이유예요. 두 번째 갈등 축은 마서린 vs 오장미예요. 이건 가문 내부의 권력 싸움인데 오늘 회차에서 마서린이 핵폭탄급 카드를 꺼냈잖아요. 스패너 함정. 그런데 이 선택이 마서린한테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지금까지 마서린이 써온 방법들 전부 역풍을 맞아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서린의 계획이 예상대로 풀릴 것 같지 않아요. 세 번째 갈등 축은 이강혁 vs 사건의 진실이에요. 이강혁이 오늘 정숙희의 기억을 촉발시켰는데 이게 이강혁 자신한테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30년 전 빌라에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증언은 이강혁의 탐문 방향 자체를 바꿔놓을 테고 그게 다음 회차의 이강혁 동선을 결정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회차의 가장 큰 인과관계는 이거예요. 마서린이 파괴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마대창 회장이 마서린을 도구로만 봤기 때문이고 마대창 회장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가문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문 이익 계산의 중심에는 오장미가 있어요. 결국 오장미라는 존재 자체가 마서린의 파괴 충동을 촉발한 근본 원인인 거죠. 근데 오장미가 이 상황을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오장미도 어떤 면에서는 이 가문 구조의 피해자일 수 있어요. 이 드라마의 진짜 빌런이 특정 인물이 아니라 가문이라는 구조 자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오늘 회차에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자, 이제 뇌피셜 타임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드라마가 어떻게 흘러갈지 완전히 장담할 수 없지만 오늘 회차의 복선과 인물들의 행동 패턴에서 끌어낸 가설이니까 재미로 봐주세요. 시나리오 A 채화영, 마서린을 버리다. 오늘 회차 엔딩에서 채화영과 마서린이 합작을 이루는 듯한 장면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채화영이라는 캐릭터는 지금까지 드라마 내내 자기 이익이 최우선인 사람으로 행동해왔어요. 마서린과 손을 잡은 것도 마서린의 파괴력이 자기 목적에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 목적이 달성되거나 마서린이 짐이 되는 순간 채화영은 마서린을 가차없이 버릴 거예요. 그 근거는 오늘 회차 첫 장면에 있어요. 채화영이 한영자에게 물세례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논리로 압박했잖아요. 이 사람은 감정보다 전략이 앞서거든요. 결혼식장에서 스패너 함정이 터진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채화영도 공범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위험이 커지는 순간 채화영은 마서린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서린이 채화영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서린의 가장 큰 취약점이 될 거예요. 자기한테 칼이 향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시나리오에서 다음 회차의 핵심 포인트는 채화영이 어떤 방식으로 마서린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느냐예요. 아주 천천히, 교묘하게 마서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빠져나갈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오늘 정숙희의 기억회복 장면에서 언급된 제3의 인물이 사실 드라마 전체에 숨겨진 설계자일 수 있다는 가설이에요. 30년 전 빌라에 있었던 정체불명의 여자. 지금까지 채화영이 그 사건의 주도자처럼 보였는데 채화영도 사실 누군가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 말단 인물이었을 수 있어요. 진짜 설계자는 따로 있고 지금 드라마가 보여주는 채화영과 마서린의 갈등 자체가 그 설계자가 의도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의 근거는 마대창 회장이에요. 마대창 회장이 이미 마서린의 모든 카드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오늘 밝혀졌잖아요. 이 가문 안에서 이렇게까지 정보력이 강한 인물이 30년 전 사건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마대창이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 아주 높다고 봐요. 그리고 제3의 인물이 마대창 회장과 연결된 인물이라면 강백호와 오장미의 결혼도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마대창이 처음부터 계획한 그림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다음 회차에서 이강혁이 정숙희의 증언을 단서로 제3의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하면 그 실마리가 마대창 회장 쪽으로 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 드라마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 같고요. 여러분은 제3의 인물이 누구일 것 같아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진짜 궁금해요. 오늘 회차는 드라마가 지금까지 쌓아온 복선들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회차였어요. 정숙희의 기억회복, 마서린의 최후 폭주, 채화영의 숨겨진 합작, 그리고 결혼식장의 충격적인 엔딩까지 하나하나가 다 전개를 뒤바꿀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장면들이었거든요. 이 드라마의 장점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어떤 캐릭터도 완전히 선하거나 완전히 악하지 않다는 거라고 할 것 같아요. 채화영이 오늘 물세례를 맞으면서 당당하게 맞선 장면에서는 응원하게 되는데 엔딩에서 그 차가운 미소를 보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마서린이 폭주하는 장면에서는 무섭고 답답한데 회장실에서 서류 봉투를 맞는 순간에는 짠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복잡한 인물들이 충돌하는 드라마는 예측이 어려워요. 그리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죠. 다음 회차도 정말 기대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오장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앞으로 전개의 방향키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오장미가 마서린에게 정면 대응할지 아니면 회장 할아버지에게 의지할지 아니면 완전히 예상 밖의 선택을 할지. 오장미의 선택이 진짜 이 드라마의 향방을 결정하거든요. 다음 화에서 채화영은 마서린의 손을 계속 잡을까요? 아니면 마서린을 희생양으로 내던질까요? 그리고 30년 전 빌라의 제3의 인물, 과연 그 사람은 지금도 이 모든 게임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두 악녀의 합작은 시작됐지만 그 끝에 웃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에요.